비즈니스를 알아보시거나 혹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배워보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생각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서로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함께 배워가는 자리인데, 제가 준비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요건, 유산화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좀 그 팩트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PPT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어제 뉴스에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주식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요즘에 핫한 주식이 뭐죠? 바이오주. 바이오주에서도 최근에 상장한 회사 SK바이오. SK바이오 난리 났죠. 네. 어제 그 직원들이 상장하고 시세 차익 16억 받고 퇴사한다. 제가 전 직장이 셀트리온이거든요. 그걸 8년 전, 7년 전에 이미 봤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저를 소개할 때 주식으로 70억 벌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유산화로 연봉 70억을 한번 벌어보려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SK바이오팜 기사를 보시면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받은 게 공모가 45,000원 정도? 근데 지금 시세가 185,000원 정도. 그 정도가 보통 개인당 한 10,000주 정도 받거든요. 그 진짜 한 15억, 13억, 1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내 회사가 아닌데 그 사표 내고 나오면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옆에서 셀트리온에서 많이 봐서 직원들이 앉아있으면 계속 주식만 봐요. 되게 한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인사팀에 있었거든요. 사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원들 뽑고 가르치고 하니까 저는 되게 나름대로 도덕적인 관념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라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사측이었던 거죠. 굉장히 회사를 사랑하고 그 로열티가 굉장했던 사람인데 제가 왜 그런 생활을 보냈을까. 사실 열심히 일해도 제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전업으로 하는 이상 결국엔 제가 그동안 10년 정도 회사에서 몸 담고 밤새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했던 그 저의 결과물은 단 1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했던 법적인 근거에 퇴직금만 받았을 뿐이지.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요건, 유산화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 제약 회사라서 사실 그 의약품도 일반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 전문 의약품이 있어서 생산하는 수준이 레벨이 좀 달라요. 네, 바이오 의약품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제조업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경험을 했어요. 게다가 또 제가 저는 교육을 전공을 해서 약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생리라던가 기본적인 인문교육은 제가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상황에 유산화를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 일반 건강기능식품 회사하고 영양제 회사하고.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의약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 신약인 경우에는 최소 약이 상용화되기까지 한 10년, 15년 정도가 걸리고 그 약들을 실제로 그 생산 공정에서 만드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일인 거예요. 적절한 생산 부지가 있어야 되고 공장도 그 FDA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식약처. 거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맞게 생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 희은골드님이 잘 얘기하시는 그 하수구에 있는 미생물 수까지, 세균 수까지 정말 낱낱이 규정화되어 있는 것들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만들고 나서도 직원들이 생산할 때 그 데일리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게 그 의약품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품질 관리 쪽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패키징하고 의약품,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이랑 다르게 의약품은 좀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상
인상과 허가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일반 우리가 먹는 약국에서 사는 알약도 그렇지만 그 중증 질환, 암 질환을 치료하는 그 주사제 같은 경우는 임상이 사실 뭐 5년 혹은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신약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직원들이 사실 그 정도 시술 차익을 받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일면 들어요. 이제 먹고 살 우리의 미래 식량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제조업의 기준 그리고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은 약이랑 같은 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 결국에 사람이 경구로 먹잖아요. 이 먹는 게 약은 뭐 주사제인 경우에는 뭐 피와 지방이라든지 혈관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 약이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생명이랑 지켜야 되는데 식품은 한번 소화기관을 지나서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은 거죠. 위험성이 좀 적은 대신에 최근에 뭐 문제시 되고 있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그런 것처럼 논이 철가루라든지 등등 아니면 인블리의 그런 주스에 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식품은 위험성은 적지만 대신에 관리 기준이 덜 까다로워서 생산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유산균은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유방암을 겪으시는 거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보면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나도 아픈 거 아닌가? 아프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막연히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어렸을 때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사정이라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면 나도 잘 살지만 우리 부모님도 좀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건강관리 했지만 저희 언니는 반대로 되게 본인한테 소홀한 편이라서 제가 저 셀트리온을 다닐 때 그 척수염이라고 난치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건강 염려증은 최상위 증폭 매우 증폭되죠. 그래서 전 그 직장이 남편의 전 직장이 신한은행이었는데 거기가 지금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심한 은행으로 통할 정도로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뚱뚱하고 건강이 많이 해쳐진 상황이라 저러다가 우리 남편도 건강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먹기 시작한 게 이 유산화 제품이고 그렇게 소개받은 게 저기 앉아계시는 우리 은혜 스폰서님이 저희 남편의 옆자리에 앉은 동료 형의 와이프였거든요. 그런 인연으로 참 유산화가 진행되는 게 아까 혜연 리더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연들이 모이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는 결국엔 수익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이 결국에는 다른 경쟁 제품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서 레시피, 요리로 따지면 레시피를 만드는 게 연구 개발. 과학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랩실에서 소꿉장난 같은 걸 해요. 그런 어떤 만드는 방법이 개발이 되겠죠? 그 개발된 걸 근거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 원료의 입하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걸 품질을 좌우하는 품질 관리 보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기관의 인허가 그리고 물류 마케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회사에 모두 가지고 있죠. 회사원이었던 저는 이러한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인사팀의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일개 직원이었고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게 정말 그래요. 제가 없어도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실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거든요. 다만 저는 자소서 잘 쓰고 이력서 잘 써서 면접 잘 보면 근로계약서에 조금 더 연봉 100만 원, 200만 원 그뿐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건 근로계약서 안에 뭐 HR의 교육을 담당한다 등등등 해서 막 등이라는 걸 굉장히 많은 포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 연봉에 근거해서 매월 지급을 받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가 나중에 알았죠. 내 결과물은 회사 거더라고요. 그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내가
타사를 이직할 때 6개월 동안 동종업계를 못 가게 하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바이오 업계는 이게 기술 정보가 관건이라서 저는 그냥 한 달에 매월 받는 제 노동과 시간의 대가로 급여를 받을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임밸류라는 게 있으니까 야, 나 셀트리온 다닌다, 남편 신한은행 다닌다 그런 맛에 취했던 거죠. 근데 남편 제 건강이 어느 순간 좀 안 좋아지고 이런 회사의 삶의 회의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명예욕은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큰 꿈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먹고 살 만큼 남겨놓고 후원을 환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이오팜이 16억처럼 빵 터지는 게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운도 있어요. 우리가 빵 왜냐하면 그쪽 생명과학이나 그런 거 전공한 사람들은 더 확률이 높은데 저처럼 문과생들은 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 되려고 발악을 했는데 그 정치에 밀려요. 제가 이걸 참 못해요. 잘할 것처럼 생겼다고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막 팀장님하고도 막 싸우기도 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정색하기도 하면서 그런 경쟁에 밀려나고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좀 줄여보자. 우선 건강을 챙겨보자 해서 다시 유산화를 잘 챙겨 먹으면서 2년 반 전에 희정 스폰서님이 저한테 보상 플랜을 풀어줬을 때 단 1도 기억에 남지 않았던 그 플랜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스폰서님도 만나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다 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유산화 본사에 있는 미국 컨벤션에 가서 직접 시설도 보고 왜냐하면 이제 평생을 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쭉 알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됐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터는 유산화 직원인가? 아니잖아요. 그 왜 다른 건지 결국에는 내가 회사에 종속된 사람이었다가 나는 유통을 주도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유통은 소비자는 그냥 돈을 지불하고 제품만 사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영지 리더님처럼 블로거 이런 분들은 제품에 대해서 뭐 후원을 받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냥 돈 넣고 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거는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게 도매, 소매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 공장도 가격 대비 소비자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 당연히 소비자는 값싼 제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유통 마진을 확 줄이고 절약된 비용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등등을 투자하고 소비자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 수당이 어떤 명목이라면 당연히 제품을 써야겠죠. 제품을 소비하고 본인의 경험과 이런 거를 부정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후원 활동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러한 명목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했다면 그 판매에 대한 수익 그런 부분 대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받는 수당의 돈의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대신 소비자한테 이런 부정 광고와 마케팅의 역할을 위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자기를 계기로 나를 시작으로 우리 영지 리더님 먹은 것처럼 유산균, 애기 유산균 하나라도 먹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나의 유통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통망이 나의 권리가 돼요. 그래서 1등의 월세라든지 인세나 저작권료처럼 나한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이 권리 수입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통망이 완성이 됐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으면 이 소비자들은 일은 하지 않아도 이 소비자들은 먹고 쓰겠죠. 내가 반대편 나라에 가 있을 때라도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수당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돼서 일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분들의 이유는 아마 이 수당의 돈의 성격 때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우리 다 모두 소비자예요. 소비자이면서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일적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의 유통 자산을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면 내가 지정한 그 누군가한테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유사나도 있고 다른 타 회사도 있지만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너무 상식적인데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혹해서 시작하는 경우에 제대로 이런 걸 분별을 못 하세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그리고 수당을 나한테 어떻게 주는지 회사마다 주는 규칙이 있겠죠? 그걸 말씀을 요약을 했어요. 우선 회사는 안정적이어야 되죠. 5년 뒤에 갑자기 없어지는 회사는 나한테 권리 수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주식에 상장된. 그리고 많은 전문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게 회사가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회사를 선택하라고 해요.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되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지켜봐야 아는 거예요. 그 화장품회사 메리케이도 한국 지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철수가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유통망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는지, 지난주에 작년 19년도 매출에 대해서 오픈이 됐죠.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전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순위 중에 유사나 코리아가 6위를 달성을 했어요. 작년에는 7위였죠. 그러니까 한 5년 연속 매년 30%씩 성장을 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 어느 정도 마켓 쉐어가 있는데 하향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런 회사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엄마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글로벌 사업.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산화 사업자분들 중에 캐나다나 미국과 같이 선진국의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만 유학을 보내거나 이미 그쪽에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게 또 유산화예요. 어떤 회사들은 한국 코드 따로, 미국 코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미국에 있는 내 친척이 먹으면 내 소개로 먹었다면 나의 유통망 안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또 내가 미국에 가서도 당연히 비즈니스를 이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 부분은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혜영 리더님이 초반에 좀 거북했다 그런 반응이 사실 저도 있었어요. 위랑 잔이 되게 안 좋아서 막 거북하고 막 여기에 턱에도 막 뾰루지가 엄청 많이 나와서 저는 초반에 씹어 먹었거든요. 헬스팩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처음에 중단했다가 씹어 먹고 막 그런 방법들을 했는데 결국엔 내 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차적으로 내가 그 고영양의 좋은 영양의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럼 누구나 기간은 다르겠지만 그걸 안정적으로 내 몸이 기본적인 수준까지 오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면에서 유산은 정말 믿고 드셔도 돼요. 다른 회사랑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퀄리티인데 이 제품이 아까 영지 리더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분이 하이리빙이라는 그 회사를 선택했는데 웰빙테크? 옥장판은 썩지도 않잖아요. 근데 나한테 꾸준히 안정적으로 권리 수입이 들어오려면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게 바로 소비재죠. 먹고 써서 없어지는. 그런데 되게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경쟁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산화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는 글쎄 갑자기 다 갈아탈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그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지 많은 회사들의 제품의 뒷면의 라벨을 보시면 제조사랑 그리고 연구기관이 다른 회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마켓쉐어 1위의 뉴트릴라이트 아메이 제품이 연구기관도 다르고 제조사도 달라요. 수입 판매원이 아메이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켓쉐어 2위인 애터미 역시도
대전에 근거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십 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해모임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한테 저는 맡기고 싶지 않거든요, 제 몸을. 근데 유산화는 자체 연구 기술진을 갖고 있고요. 이 생산 시설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의 기준 또한 글로벌로 어쨌든 선진국이 기준이 제일 높아요. 그 미국 FDA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러한 인증들이 여러분들이 유소다라든지 그 제품 안내서 회사 소개서에 나오는 그 인증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료들이에요. 믿고 드셔도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상 부분은 보상률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만든 그 유통망에 대한 보상률이 가장 높은 회사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고 남들도 할 수 있는 그 쉬운 보상이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영 리더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라고 한 부분이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정말 물건을 팔고 땡이면은 팔고 그 사람하고 나는 인연을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유산화를 하는 적어도 사업자는 이 사람과 평생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전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팔아줘 이게 아니라 나 너랑 정말 돈 벌고 싶어. 나 너랑 정말 건강 챙기고 싶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화, 분위기, 그리고 이 보상 플랜 같은 것들이 다 따라줘야겠지만 유산화는 특히나 나의 파트너가 돈을 벌어야 내가 벌 수 있는 구조예요.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 유통망을 늘리는 게 어떤 이런 노트북을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몸에 그 체화된, 체득된 노하우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기술, 같은 정보라도 어떤 진정성을 담아서 전달하는 기술, 그런 노하우들이 내 몸에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려면은 말로 해야 되고 글로 써야 되고 그런 등등이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교육이라는 형태잖아요. 작게는 이렇게 홈미팅 이것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인데 그리고 어떻게 후원하는지 그 사업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작게는 홈미팅 혹은 2대1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월천클럽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큰 세미나에 와서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큰 규모의 세미나에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서로 정말 달라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유산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덧붙일게요. 제가 놀라웠던 게 이 회사는 정말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경영 전문가들이 수익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죠. 근데 마이러멘츠 박사님이라는 창립자는 미생물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신 분이라서 사실 돈적으로는 평생 먹고 사실 돈이 이미 있으신 분이래요. 근데 이 분이 가족분들이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시고 나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라고 만든 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고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원료 자체도 좋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형태더라고요, 유통이. 그래서 채택한 유통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방식일 뿐인 거예요. 이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최고 회사인 그 삼성전자도 부채율 때문에 여기에 상장을 못하고 있는데 유산화는 거의 무부채 회사.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2003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527호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올해는 업계 순위 6위. 근데 그 6위 앞에 있는 회사들 중에 마이너스 성장의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이미 마켓 쉐어가 풀리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판매 행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유사나 그 어떤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유사나를 사지 않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8년간 24개국에 진출했는데 너무 적게 진출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공정들을 국가별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이 아닐지라도 식품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약사법, 해당 국가 식품 관련된 법령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공장의 그 나라의 인종별로 성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거의 1년에 하나씩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세계 그 마켓시어 1위 회사가 한 5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고 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시간을 번 거예요. 유산을 지금 시작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봤을 때는 60여 명의 연구진이었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이 늘었어요. 이 자체 연구진이 유산화만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건 작년에 갔을 때 저와 언주리 누구야? 저 깜짝 놀랐네. 다른 우리 형제 리더님 분들 직접 가서 유산화 회사를 봤어요. 이거 유튜브에 보시면 있잖아요. 근데 직접 보는 거는 훨씬 가슴이 설레요. 아 진짜 이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런 회사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그 GMP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지 해당 직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통역을 했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동양인이시잖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1992년에 이 회사가 설립될 때 미국에서 현지 채용이 되신 한국 분이신데 미국이랑 유럽은 마이헬스팩이라고 헬스팩 우리 그거 말고도 다른 뭐 코키논이라든지 오메가라든지 그거를 내 것처럼 약봉지처럼 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계로 안 돼서 일일이 사람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28년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제가 경험했던 회사는 그걸 잘하거든요. 언제 나가지 이런 얘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 에너지와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저 그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GMP를 따르지만 GMP도 다 급이 있거든요. 한국 GMP, 어디 동남아 GMP, 일본 GMP, 미국 GMP는 정말 남달라요. 근데 유산화는 자체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NSF 인증을 받은 GMP 시설이면서 그 시설이 일반 의약품을 제조해도 된다 라는 시설에서 우리가 먹는 영양제가 안전하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TGA는 호주의 식약처인데 섬나라라서 약이랑 의약품의 평가 기준이 동일해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거기에서도 인증을 받은 거죠. 이런 수많은 인증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서 700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랑 비교, 내가 그냥 소비자로 남더라도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보시면 이 유산화 제품을 안 드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력과 기술력 인정받아서 처방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제가 딱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회사들이 왜 약을 만들까요? 어떤 철학적인 것, 공적인 어떤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돈이 돼요. 근데 의약품이 돈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특허. 이 특허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도 발명에 대한 것도 특허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특허를 받아요. 뭐 디자인 특허라든지 아니면 물질 특허라든지. 근데 의약품은 실제로 생명을 치료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삐가 되게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그냥 내 몸에 먹어서 소화돼서 나오는 거라면 비교를 하면 유산화는 유산화가 설립되기 이전에 걸 레보레토리라고 그 의학연구소에서 세포 배양의 권위자들이 세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하우가 30년 정도, 40년 정도 집약이 되어 있었고 유산화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인셀리전스 기술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기술이 그 수십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가 먹는 그 헬스팩, 영양제 거기에 다 기술이 녹아져 있고 지난날이죠. 20년 6월에 미국에서 드디어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